주요 인사 체포 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처음 이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인데 5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홍 전 차장이 어떤 신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쟁점이 될지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홍 전 차장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네, 방금 보신 영상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하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뒤인데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목적어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 날 한겨레 신문과 한 얘기는 3일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 계엄 당일 밤에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첩사와 협력해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었다가 그 다음 날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 기사가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여인영 당시 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좀 신뢰하기 좀 어렵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술이 12번도 더 바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제일 문제가 체포를 체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1차장인데 국정원 1차장은 그 국외입니다. 국외 해외 담당이요. 해외 담당하면 자기 직할의 부하들이 전부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2차장 국내 담당한테 체포를 지시했다 그러면 맥락은 맞아. 하지만 이거는 해외 담당인 그 직할 부하가 없는 1차장한테 지시한 애초에 맥락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고 하면 아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서울을 관장하는 사람이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가 경내 이렇게 헬기 착륙하기도 했지만 결국 작전 지휘는 수방사령관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위계상. 그런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나 아니면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했다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 대통령께서 좀 이런 우발적인 사고를 만들지 않을 간부급을 좀 동원하기를 원했다. 그거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간부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군 병력을 말씀하시는 군 병력이 특전사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아마 특전사가 그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가 수방사령관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헬기는 서울에서는 한강 수역 그 위만 다닐 수가 있어요. 한강 수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여의도든 착륙하려 그러면 무조건 수방사령관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안 받은 채로 한강 수역을 벗어나는 순간 미사일을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모르고 진행될 수 있는 작전은 없는데 수방사령관은 이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적이 그걸 막으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홍장원이라는 분이 자기가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체포할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자기한테 왜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며 그것도 다 계속 앞뒤로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유치한 말장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군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지 언제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했냐. 맞는 말이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얘기는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끌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말장난이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국회의원이 뭐하러 그날 모였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죠. 너무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인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왜 군대를 보냅니까? 굉장히 질서가 있고 그날 또 저녁이어서 국회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조용한 국회에 괜히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질서 유지가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 생각되고요. 뭐 홍장원 차장은 그거죠.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야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조직이든 인력이든 최대한 도와줘.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한동훈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그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기자가 물어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말 들으라고 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바로 전화가 와서 한동훈 체포하라. 라고 하면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명확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도와라. 그리고 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진술할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월 중순까지 꽤 길어요, 기간이.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홍장원 그분이 그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거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그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 뭐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그 긴밀하게 협조를 하거나 회유당했거나 뭐 그런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진술이 변해갖고 타이밍상 그리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도 알게 되고 국회도 알게 되고 뭐 대통령 측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진술이 그거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수방사령관이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입니다. 여의도 국회도 서울입니다.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비상계엄이 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일은 진행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따로 수방사령관은 모르고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이 모르고 다른 그 직제 그런 군인들이 알아가지고 뭘 진행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저 이승훈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이제 100% 신뢰하고 계시는 건데 대통령 측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런 그 통신 기록 조회 신청을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실은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는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외관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진실을 고백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겠죠. 그 말이 진실이냐, 이게 맞느냐, 또는 기자들한테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특별히 전화했겠어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했겠죠. 그럼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많이 통화한 것, 민주당과 홍장원이 내통한 거다. 그래서 허위 진술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랬다더라지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통화 내역이 있다라고 해서 홍장원이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아닌 거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됐고 그 녹음 내용들을 통해서 진술이 변화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통화한 것 자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 민주당 의원들과 몇 통이나 했네?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했을 거야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방사령관이 몰랐다고 하는 거지 몰랐겠습니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김용현 전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고도 계엄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